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차의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경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 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상당히 축소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경차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경차를 활성화하는 이유는요, 아시겠지만은 전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립 국가하고는 거리가 먼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입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절약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급이죠.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하지만은 또 에너지 수입을 통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는요, 이 땅덩어리 좁지만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전체의 땅 중에서도 약 70%는 산지에 해당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평지는 상당히 좁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도심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상당히 좁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보급률 자체는 이 등록 대수가 거의 2,500만 대에 이르는 매머드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적은 차, 즉 경차 쪽에 가까운 차량이 많이 보급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이 증가율도 상당히 좀 낮출 수가 있고, 즉 연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적게 에너지를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50 정책이라고 해서 탄소 제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요. 실제로 발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같은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요, 결국 연비를 높여서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 맞는 것이 사실 경소형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전체 이 연간 신차 판매 170~80만 대 중에서 보면은 5% 간 넘을 정도로요, 역대 최소치로 지금 이 적은 치수가 경차의 점유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차의 일반적인 특성 아마 아실 겁니다. 연비 좋고요. 또 그만큼 절약되는 만큼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 배출이 덜 되고요. 또 주차장이 좁아도 되죠. 도심지용으로 단거리 가다쓰다 반복해서 이동할 때는 최고의 이 자동차가 바로 경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차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유럽의 경우에는요, 경차 자체가 가별경 라디오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옵션은 빠져 있다 보니까 가격도 600~7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경차가 유럽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류가 워낙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유럽이 우리나라만큼 인센티브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를 쓰는 이유는 연비가 좋고 주차장이 좁아도 되고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일종의 세컨드카 형태로 해서 단거리 도심지에서 쓰는 용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경차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유럽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는 어떻습니까? 모든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이 경차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차가 무거워지겠죠. 당연히 연비는 떨어집니다. 국내 준준형 차보다도 경차의 연비가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는 경차가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기아의 모닝, 한국 GM의 스파크, 그 다음에 또 기아의 박스카의 레이, 이 세 가지, 단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도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신차로 바꾸는 타이밍이 너무 길죠. 다른 이 차종은 실질적으로 3~4년마다 신차를 바꿔주면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매율이 증가가 되는 반면에 경차는요, 신차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해봤자 페이스 리프트 정도로 굉장히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택이라는 부분들이 식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무슨 경차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경차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이 취등록세도 경차가 면제됐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혜택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죠.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 50%에 대한 것들도 친환경차, 즉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가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좋고 또 연비도 떨어지고 혜택도 줄어들고 누가 경차를 택일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차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경차에 대한 정책을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차 인센티브를 앞으로 경영 SUV 인센티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SUV는 아시겠지만은 세단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SU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UV는 세계적인 대세고 국내는 물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나오는 것이 소형 SUV보다 더 적은 이 경영 SUV, 우리가 일명 마이크로 SUV가 국내에도 곧 출시가 됩니다. 이런 이 경영 SUV가 나올 때 정부에서 아예 전장 점포 또 체조 지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잡아서 다시 한번 규정을 집어넣고요. 또 배기량도 제대로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경차를 대신해서 경영 SUV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비도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실질적으로 인기도 많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높고, 이러면서도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하게 피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경영 SUV가 이 지금의 세단형 경차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의 인센티브를 경영 SUV 인센티브로 바꾸는 작업이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사랑 앞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